요즘 들어 밥을 먹고 나면 명치 끝이 묵직하고 답답한 느낌이 지속되면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석 달 넘게 계속되고 있지는 않나요?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자꾸 빠지고 식욕이 없어져서 좋아하던 음식도 먹기 싫어지며 가끔 검은색 변을 보는 무서운 증상을 겪고 계시지 않나요? 대부분의 연령 높은 분들이 가볍게 여겨 지나치기 쉬운 이런 변화들이 사실은 위 점막이라는 중요한 부위에서 은밀하게 커져가며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암을 이기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질환은 위 점막에서 조용히 발생하여 점차 확산되는 위험한 병, 위선암입니다. 먼저 위림프종이나 위장관기질 종양과 위선암의 차이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림프종은 위 점막 하층의 림프 조직에서 발생하는 암이고 위장관기질 종양은 위벽의 근육층에서 발생하는 종양입니다. 반면 위선암은 위 점막의 선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전체 위암의 약 95%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위선암은 위 점막에서 시작되어 점차 깊은 층으로 침범하면서 림프절과 다른 장기로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충격적인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선암은 국내에서 연간 약 26,000여 명이 새롭게 진단받는 암으로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위선암 환자의 약 80%가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위염으로 오해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1년 2개월에서 1년 8개월 이상 소요되는 위험한 지연이 자주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위선암은 빠른 발견 시 정상적인 소화 기능과 영양 흡수를 온전히 유지하면서도 완치 확률이 95% 이상으로 상당히 높지만 진단이 늦어질 경우 간과 복막까지 침범하여 심각한 복수와 영양실조를 야기할 수 있어 신속한 진단이 생사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위 점막이 우리 생명 활동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위 점막은 위벽의 가장 안쪽 층으로 구성된 생명 활동의 핵심 영역으로 위산과 소화효소, 분비 음식물 소화와 살균 영양소, 흡수 준비라는 세 개의 필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해요. 위 점막 내부에는 위선세포와 점액세포가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고 모세혈관과 림프관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소화와 흡수를 조절하며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위선암의 치명적 징조들을 이제부터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 징조는 12주 이상 지속되는 소화불량과 점진적 악화입니다. 식사 후 명치 부분이 답답하고 더부룩한 느낌이 계속되고 점차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심해지는 경우예요. 정상적인 위염이나 위궤양은 적절한 치료로 8주에서 10주 이내에 개선되지만 12주를 초과해서도 계속 악화되거나 더욱 심해진다면 위 점막에서 종양이 자라고 있다는 위험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 징조는 지속적인 체중 감소와 식욕 부진입니다.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6개월 동안 평소 체중의 10% 이상 감소하고 좋아하던 음식도 먹기 싫어지는 심각한 증상이 있어요. 특히 고기나 기름진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갑자기 생기거나 식사량이 천저히 줄어드는 경우는 위 점막 조직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다는 매우 위험한 경고입니다. 세 번째, 치명적 징조는 상복부 통증과 명치 압박감입니다. 위선암이 위벽을 침범하면서 명치 끝에서 근까지 뻗치는 아픔이 지속되고 식사 후나 공복 시에 더욱 심해지는 증상이 발생해요. 이런 통증은 처음에는 미세하게 시작되지만 점차 심해져서 제산제나 위장약으로도 완화되지 않고 밤에 더욱 심해져서 수면을 방해하는 일상생활의 심각한 장애로 발전합니다. 네 번째, 치명적 징조는 흑색변과 빈혈 증상입니다. 위선암에서 출혈이 발생하면서 검은색 변을 보거나 토혈을 하는 경우예요. 이런 출혈은 일반적인 위궤양과 달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어지럼증이나 숨이 차는 빈혈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상당한 출혈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치명적 징조는 구토와 연하 곤란입니다. 위선암이 위의 입구나 출구 부분을 침범하면서 음식물 통과에 장애가 생기고 구토가 반복되는 경우예요. 특히 식사 직후 바로 토하거나 하루 지난 음식을 토하는 경우, 그리고 물이나 음료도 넘기기 어려워지는 경우는 위선암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매우 위험한 징조입니다. 위선암을 유발하는 핵심 위험 요인들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 요인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입니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분들은 위선암 위험이 일반인보다 6배에서 8배까지 극도로 높아져요. 특히 어려서부터 감염되어 20년 이상 균을 보유한 분들에게서 위축성 위염과 장상 피화생을 거쳐 위선암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짠 음식과 가공식품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4000mg을 초과하는 분들은 위선암 위험이 일반인보다 4배 이상 높아져요. 특히 젓갈류 장아찌, 훈제 식품을 자주 드시거나 라면이나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위 점막에 지속적인 자극이 가해져 정상 세포의 변성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흡연과 음주의 복합 노출입니다. 담배와 술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위선암 위험이 일반인보다 10배에서 15배까지 증가해요. 특히 하루 반 갑 이상 흡연하면서 매일 소주 한 병 이상 드시는 분들에게서 3년에서 8년 후 위선암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위축성 위염과 장상 피화생입니다. 만성 위염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위 점막이 얇아지고 위축된 상태나 장 점막과 비슷하게 변화한 장상 피화생이 있으면 위선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특히 고도 이형성을 동반한 장상 피화생이 있는 분들은 위선암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20배 이상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유전적 소질과 가계, 내위암 병력입니다. 가족 중에 위암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일반인보다 위험도가
3배에서 8배까지 증가해요. 특히 가족에서 물려받은 유전적 소인이나 유전성 암 발생 체질을 보유한 분들은 동일한 환경에 노출되어도 위선암으로 진행할 확률이 현저히 높아지는 유전적 취약성을 나타냅니다. 이런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들과 공유하며 알림 설정으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위선암 조기 발견을 위한 핵심적인 검사는 위내시경과 조직 검사입니다. 위내시경은 입을 통해 내시경을 넣어서 위 점막의 상태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검사로 단 15분에서 20분이면 완료되는 간편하지만 매우 정확한 검사입니다. 조직 검사는 의심 부위에서 작은 조직을 채취하여 암세포의 존재 여부와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까지 정밀히 판정할 수 있는 확진 검사로 국소 마취 후 시행되어 거의 통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끔찍한 사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선암이 초기에 환자 몸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변화들을 지금부터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초기 위선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몸의 변화는 위 점막의 점진적인 두껍고 거칠어짐과 기능 저하입니다. 종양이 위 점막에 자리를 잡으면서 정상적인 위선 세포들이 천천히 파괴되고 비정상 세포로 변화하기 시작해요.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소화가 조금 안 된다는 정도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위 점막의 핵심 기능인 소화와 살균 능력이 서서히 손상되면서 일상생활의 질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선암으로 인해 위와 십이지장의 협응이 흐트러지면서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어려움이 시작돼요. 환자들은 특히 단백질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 소화 장애를 자주 경험하게 되며 영양 결핍으로 인한 피로감과 무기력증이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5번째, 몸의 변화는 야간 위통과 수면 장애입니다. 위 점막의 염증이 더욱 심해지는 밤 시간에 명치 끝이 쓰리고 아파서 자주 깨어나게 되는 수면 장애가 시작돼요. 환자들은 밤새 속쓰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쓰고 속이 더부룩한 상태로 인해 극심한 불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입니다. 첨단 내시경 수술 기법을 이용해 종양이 있는 점막층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면서 이 기능과 정상 조직은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복강경 보조 쐐기 절제술도 효과적인 초기 치료법으로 작은 절개를 통해 종양 부위만 부분 절제하여 위의 저장과 소화 기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위선암이 중기에 이르면 환자의 몸에는 더욱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변화들이 발생합니다. 중기 위선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심각한 변화는 심각한 소화 장애와 영양 흡수 불능입니다. 종양이 위벽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음식을 소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영양소 흡수도 극도로 어려워져요. 더욱 위험한 것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위에 정체되면서 세균 번식과 독소 생성으로 인한 전신 중독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번째, 심각한 변화는 완전한 식욕 상실과 악액질 진행입니다. 종양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과 독성 물질이 전신을 순환하면서 식욕 중추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근육과 지방 조직을 파괴해요. 이 단계에서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극심하며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토가 나고 급속한 체중 감소로 인해 피골이 상접한 상태가 되어 극도의 쇠약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심각한 변화는 위 출구 폐쇄와 지속적 구토입니다. 종양이 위의 출구인 유문부나 십이지장으로 퍼져나가면서 음식물 배출이 완전히 차단되고 심한 구토가 반복돼요. 환자들은 하루 종일 구토를 하면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에 시달리며 조금의 물조차 마실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심각한 변화는 극심한 복통과 복부 팽창입니다. 종양이 복막을 침범하거나 장 폐쇄를 일으키면서 참을 수 없는 복통이 수문의 시간 지속돼요. 환자는 복부 전체에서 칼로 도려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일반 진통제로는 전혀 효과가 없어 강한 마약성 진통제에 완전히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심각한 변화는 지속적인 위장 출혈과 심각한 빈혈입니다. 종양 부위에서 반복적인 대량 출혈이 발생하고 위벽 파괴로 인한 혈관 손상이 심화되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실혈이 계속돼요. 환자들은 토혈이나 흑색변으로 인한 극심한 빈혈과 함께 전신 순환 장애에 시달리게 됩니다. 중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위아전절제술이나 위전절제술입니다. 종양과 함께 침범된 위 조직을 대부분 또는 전부 제거하면서 주변 림프절을 함께 제거하는 근치적 수술법이에요. 재건술도 중기 치료에 필수적이며 소장이나 대장을 이용해 새로운 위를 만들어 소화 기능을 복원하는 복합 수술을 시행합니다. 말기 위선암 환자가 겪는 몸의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최종 지점에 도달합니다. 말기 위선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치명적 변화는 완전한 소화 기능 상실과 영양 부전입니다. 위가 종양으로 완전히 파괴되면서 소화와 흡수가 전혀 불가능해지고 경구 섭취가 완전히 중단돼요. 환자들은 정맥 영양이나 경장 영양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태가 되며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도 영양실조와 탈수로 인한 극도의 쇠약에 빠질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두 번째, 치명적 변화는 복막 전이와 악성 복수입니다. 종양이 복막 전체로 퍼지면서 곡각 내에 대량의 복수가 고이고 복부가 극도로 팽창돼요. 이런 상황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극도의 고통을 안겨주며 호흡 곤란과 함께 복부 압박감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는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치명적 변화는 간 전이와 간부전입니다. 종양이 간으로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간 기능이 급속히 저하되어 황달과 의식 장애가 발생해요. 환자들은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면서 간성 혼수에 빠지고 독소 제거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전신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 치명적 변화는 폐 전이와 호흡 부전입니다. 종양이 폐로 전이되면 호흡 기능이 급속히 저하되어 극심한 호흡 곤란이 발생해요. 환자는 수문의 시간 산소 공급이 필요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며 조금만 움직여도 심한 호흡 곤란으로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해집니다. 다섯 번째, 치명적 변화는 전신 전이와 다장기 부전입니다.
위선암 세포가 혈액과 림프관을 통해 뼈, 매 부신 등 전신 장기로 퍼지면서 각 장기의 기능이 차례로 마비되어 전신 전이가 진행되면 골절 뇌부종 부신부전 등이 동시에 발생하며 결국 생명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말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완화 의료와 증상 완화입니다. 완치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는데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표적 치료제도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어 허셉틴이나 사이람자 같은 표적 치료제들이 일부 환자에서 종양 진행을 늦추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위선암을 완전히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위선암을 완전히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되찾은 시니어분들의 실제 치료 성공 사례들을 이제부터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성공 사례는 61세 김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10개월간 지속된 소화불량과 체중 감소를 단순한 위험으로 여기시다가 흑색변을 보게 되어서야 병원을 찾으셨어요. 검사 결과 위선암 2기로 진단받으셨지만 다행히 위 아전절제술과 림프절 청소술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인 소화 장애와 덤핑 증후군을 겪으셨지만 영양치료와 식이, 재활을 통해 점차 회복하셨어요. 현재 치료 완료 후 5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정상적인 소화와 영양 흡수 기능이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를 받은 결과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며 여행도 다니고 계세요. 두 번째는 65세 박모 할아버지의 놀라운 회복 이야기입니다. 장기간 헬리코박터균 감염으로 인한 위축성 위염이 있으신 이 할아버지는 지속적인 상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셨다가 위선암 초기로 진단받으셨어요. 즉시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와 함께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을 받으셨습니다. 치료 중에는 위 점막염과 일시적인 출혈이 발생하는 부작용을 겪으셨지만 점막 보호제 복용과 식단 조절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셨어요. 현재 치료 후 4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헬리코박터균도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위선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위를 잘라내야 하고 평생 소화 장애에 시달릴 것 같아 두려웠지만 의료진과 가족을 믿고 치료받은 덕분에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68세 이모 할머니의 감동적인 투병 이야기입니다. 이미 위선암이 간으로 전이된 사기 상태에서 발견되어 복수와 황달이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표적 치료제와 항암 치료를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부작용과 영양실조를 겪으셨지만 가족들의 헌신적인 돌봄과 본인의 강인한 의지로 모든 치료를 완주하셨어요. 현재 치료 후 2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간전히 병변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치료받은 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며 지금도 친구들과 즐겁게 식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가능한 이유는 위선암 치료,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3가지 혁신적인 최신 치료법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복강경 보조 위 절제술입니다. 복강경과 로봇 시스템을 활용해 작은 절개만으로 위를 정밀하게 절제하고 소장을 이용해 새로운 위를 재건하는 혁신적인 수술법입니다. 기존 개복 수술보다 회복이 빠르고 소화 기능 보존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 환자의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표적 맞춤 치료입니다. 개인의 체질과 유전 특성 등 각 환자의 유전자 특성에 맞춰 허셉틴 키트루다 같은 표적 치료제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진행성 위선암에서도 60% 이상의 종양 축소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 생존율이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세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복강 내 온열항암 치료입니다. 복막 전이가 있는 환자에서 수술로 보이는 종양을 모두 제거한 후 가열된 항암제를 복강 내에 순환시켜 미세한 암세포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혁신적인 치료법입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위선암 예방을 위한 특별한 생활 수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헬리코박터균 검사와 제균 치료입니다. 50세 이상 모든 분들은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받으시고 양성이면 즉시 제균 치료를 받으세요. 제균 치료 성공률은 90% 이상이며 위선암 발생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나트륨 섭취량 엄격 관리와 항산화 식품 증가가 필수입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300mg 이하로 제한하시고 젓갈 장아찌 라면 같은 고나트륨 식품을 피하세요. 대신 토마토, 브로콜리, 마늘, 양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를 매일 5가지 이상 드시기 바랍니다. 금연과 금주를 통한 위, 점막 보호가 중요합니다. 흡연과 음주는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위 점막을 직접 손상시키므로 즉시 중단하시고 금연, 금주 클리닉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카페인도 위산 분비를 자극하므로 하루 커피 1잔 이하로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위내시경으로 전암, 병변, 조기 발견하세요. 40세 이상 모든 분들은 2년마다 위내시경을 받으시고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 피화생이 발견되면 1년마다 추적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35세부터 검사를 시작하세요. 위선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조기 발견과 최신 치료법으로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 되었어요. 특히 초기 발견 시 정상적인 소화와 영양 흡수 기능을 완전히 보존하면서도 98% 이상의 완치율을 달성할 수 있고 진행된 경우에도 곡강경 보조, 재건술과 표적 맞춤 치료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화불량, 체중 감소, 상복부 통증, 흑색변 등 위선암의 위험한 징조 중 하나라도 12주 이상 지속되면 즉시 소화기내과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에게 주의가 필요한 위림프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림프종은 위 점막하층의 림프 조직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헬리코박터균과 면역 체계의 이상이 주요 원인인 특징이 있습니다. 음식을 편안하게 소화하고 건강하게 영양을 흡수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소중한 기능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위 상태를 확인하시고 정기 검진으로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위선암 정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부분이나 평소 위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신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니어 건강을 위한 다른 전문 채널들도 확인해 보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